잠깐만요. 고민을 조금만 하고. 깔끔하게 안 끊어지네. 이걸 끊고 하면 영상이 많을 거고 내가 따로 끊어서. 여기 이제 84페이지만 따로 요까지만 하면 서론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이제 연결해서 합시다. 찍을 때 연결 찍고. 자, 84페이지 정책 1장 우리 이제 서론이라고 했을 때 뭐 정책학의 역사를 받고 상문적 성격을 봤습니다. 그죠? 한 4단어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정책학은 문맥연구 시작. 문맥연구 문제지향성 맥락성 연합학문 규범성입니다. 정책 유형론을 봤는데 여기서는 로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갑니다. 로이 뭐라고요? 간직하게 재성분규. 다시 뭐라고요? 간직하게 재성분규. 얘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자, 갑니다. 요 한 단어만 기억하시죠. 배분정책은 상호 무관심, 재분배정책은 엘리트론, 교회정책은 이익집단론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죠? 자, 요게 이어받은 게 누구라고요? 리플리와 플랭클린은 정책에 따라서 결정 방식이 달라지면 정책에 따라서 집행도 달라지겠네라는 관점에서 연구했다 그랬죠. 그래서 가장 잘 집행되는 것은 무슨 정책? 배분 정책. 그 다음에는 무슨 규제? 경쟁 규제. 경쟁 규제는 배분 더하기 규제 정책. 다시 뭐 더하기 뭐? 배분 더하기 규제 정책. 보호적 규제 정책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규제 정책을 말하고, 재분배 정책은 무슨 대립? 이념 대립 때문에 잘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알몬드와 포엘은 다시 갑니다. 알몬드와 포엘은 알상추분규. 상 무슨 정책? 상징 정책. 추출 정책. 분배 정책, 규정책 이렇게 나왔습니다. 방금 여기까지 했고요. 서론에서 이제 정책이라는 것이 이전에는 우리 이 정치 체제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되는 거라고 봤거든요. 그럼 이 정치 체제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참여자라고. 그래서 공식 참여자와 비공식 참여자를 우리가 공부하는데 요거는 유형 구분만 하면 됩니다. 그죠? 헌법과 법률에 정책 과정에 공식적인 권한이 있으면 무슨 참여자? 공식 참여자. 이건 뭐 우리 다 아는 것처럼 국회가 있고요. 대통령, 사법부가 있고 관료가 있겠죠. 그죠? 감사원도 일종의 공식적인 권한이 있으니까 무슨 참여자? 공식 참여자인데, 여러분들 시민들은 투표권만 있지 뭐 공식적인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다음에 이익집단도 공식적인,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익집단 단어 자체도 없죠. 그죠? 그리고 정당, 우리나라 헌법에는 정당이 정책 과정에 무슨 권한을 행사한다는 건 없잖아요. 그죠? 뭐만 있어요? 정당을 누구나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이거밖에 없죠. 우리나라 헌법에 있어요. 입법권은 어디 속한다? 국회에 속한다. 대통령은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다? 관료들은 무슨 권한을 가지고 다 있거든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면 알 거니까 보면 되겠고. 자, 말로 한번 풀어봅시다. 앞 시간에 제가 문제를, 이게 좀 엄청 좀 어렵습니다. 자, 갑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뀌면 우리 정책이
변화한다는 관점. 이거는 정치체제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의 변화죠. 그죠? 대통령이 바뀌면 여러분 정책이 바뀔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뭐 그렇습니다 하면 결국은 이걸 연구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구성원이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가에 따라서 바뀌니까. 근데 1950년대 특히 학자를 잘 봐야 됩니다. 페브리칸트라는 학자는 이거 틀렸다. 정치 행위자들이 바뀌어도 정책이 안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사회 경제적 요인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한번 봅시다. 60년대 우리나라가 복지 정책을 할 수 없었다가 2000년대 우리나라가 복지 정책을 할 수 있었던 거는 행위자가 아무리 복지 정책을 강조하는 행위자가 60년대 있다 하더라도 되지 않았었겠죠. 왜 그럴까요? 어떤 면에서는 또 이 사람 말들이 맞아요. 왜? 60년대 우리나라가 경제 사이즈가 이거밖에 안 됐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2000년대는 그걸 할 수 있을 만큼 뭐가 있었다? 돈이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강화 군수님께서 어떤 정책을 하고 싶은데 강화 군수님이 정책을 하고 싶은데 못해요. 왜? 강화군은 재정 자립도가 너무 낮고 뭐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는 정치 행위자들의 요인이 아니죠. 그래서 페브리칸트가 뭐라 그랬다? 사회 경제적 변수가 실질적으로 정책을 결정한다는 거죠. 이 말은 여러분 심하게 말하면 행위자들 변하는 거 정책 안 바뀌어. 행위자들 공부할 필요 있다 없다? 공부할 필요 없다. 정책학 공부할 필요 있다 없다?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식의 논리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학자를 봐야 되는데 가장 이제 문제를 여러분한테 객관식 문제를 많이 던져주는 사람이 바로 도슨과 로빈슨입니다. 다시 무슨 로빈슨? 도슨과 로빈슨. 자, 여기는 이제 요거하고 정반대의 견해가 무슨 결정 요인론? 정책 결정 요인론입니다. 쉽게 말해 볼게요. 그냥 자, 정책의 변화를 결정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정권 교체와 같은 정치 요인이냐 아니면 우리나라의 GDP라든지 우리나라의 국제 정치적인 환경이라는 무슨 요인? 사회 경제적 환경이 정책에 영향을 많이 줄까요? 아니면 정치 요인이 영향을 많이 줄까? 이거야 이거. 방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하고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어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전시작전권이나 우리나라가 어쩔 수 없이 대미 의존이 심하다는 환경적 제약 때문에 못한다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보면 대통령이 바뀌어도 정책이 안 바뀌네라고 해석할 수도 있죠. 이쪽을 주장하는 즉 사회 경제적 요인을 주장하는 일단의 학자들 우리 뭐라 그런다? 정책 결정 요인론자라 그러고 그 대표적인 학자가 페브리칸트입니다. 블레이저 학자를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학자 섞어서 냅니다. 가장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주장하니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정치학자나 정책학자들이 빡쳤겠죠. 이 사람들이 자 도슨과 로빈슨 이 사람들이 아주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학자고? 정치학자인데 누구와 똑같은 주장을 했다? 경제학자들과 똑같은 주장을 한 거죠.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러면 환경 요인이 있어요. 정치 요인한테 영향을 주고 여기 또 정책에 영향을 줘요. 자, 갑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환경 요인이 정치 요인도 영향을 주고 정책 요인에도 영향을 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요 두 개가 동시에 변한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기도 영향 주고 여기도 영향 줘가지고 이 둘 사이에 관계가 없어. 그래서 무슨 요인? 정치 요인에 의해서 정책이 변한다는 것은 틀렸다는 거예요. 가짜를 영어로 우리 슈프리어스. 다시 무슨? 슈프리어스. 가짜. 무슨 관계? 허위 관계. 다시 무슨 관계? 허위 관계. 허위 관계. 요거 제가 다르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거 기억해야 돼요. 요거. 좀 이따 이제 허위 관계냐, 혼란 관계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한번 해볼게요. 또 쓰기 애매한 데가 칠판이 너무 작아.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여러분. AI 교육을 했어요. 100명 있고, AI 교육을 안 한 100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80명이 취직을 했는데, 이 사람은 10명밖에 취직을 안 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바뀐, 이 중요하면 잡으세요. 이거 지금 잘 옵니다. 바뀐 AI 교육 방식이 꽤 차이가 나니까,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어요? AI 교육이 취업에 도움을 줬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게, 잘 보세요, 여러분. 구직 의지가 높은 사람은 AI 교육도 열심히 받겠죠. 뭔 활동도 열심히 하겠어요. 구직 활동도 하겠죠. 그러니까 주 2회 이력서를 내는 사람이라고 의지가 높은 사람을 개념 정의해봤더니 둘 사이의 관계가 없어져 버렸어. 구직 의지는 우리 눈으로 안 보이죠. 우리 눈으로 보는 거는 교육받은 사람, 취업한 사람 눈으로 보이죠. 겉으로는 이거 하고 이거 했으니까 둘 사이에 관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슨 의지? 구직 의지라는 것이 여기도 영향 주고 여기 영향 주니까 관계가 없는 것을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 둘 사이는 가짜 사기죠. 무슨 관계? 허위 관계. 정치 요인이 바뀌어서 정책이 바뀐다는 것은 원래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누구? 도슨과 로빈슨은 뭐와 뭐가? 정치 요인하고 정책 요인 사이의 관계가 무슨 요인이다? 허위 관계. 미줄짝 무슨 관계? 허위 관계예요. 근데 루이스와 매크론, 루이스와 백의 다르게 얘들은 통계적으로 완벽하지 않았다는 거야. 좀 더 깔끔하게 연구를 해봤더니 40명이 됐다는 거야. 자, 무슨 말이에요? 구직의지를 통제해봤더니 아까는 없어져 버렸죠. 통제해봤더니 AI 교육이 구직에 40명, 지금 총 몇 명 취업했는데 80명 취업했는데 40명을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제3의 변수를 통제해도 둘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죠. 구직의지 때문에 이 관계가 더 혼란스럽게 보인다는 거야. 무슨 관계? 혼란 관계. 루이스와 백은 둘 사이의 관계를 뭐라 그랬다? 혼란 관계. 다시 무슨 관계? 그래서 요거 허위 관계냐 혼란 관계냐가 아주 중요한 맥락입니다. 알았죠? 그리고 요 세 명의 학자하고 요 두 명의 학자를 좀 관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자, 한번 그런 관점을 깔고 한번 봅시다. 정책 결정 요인론입니다. 자, 사회 경제적 변수 vs 정치 요인. 초기 연구는 비교 행정. 영향 2번. 생태 요인이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정했죠. 그죠? 근데 3번 절대적 영향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알았죠? 자, 후기 연구. 자, 갑니다. 키 로카드. 단선적 모형. 정당 간 경쟁이 중요하다.
2번 정책 환경은 오로지 정치 체제에만 영향을 준다. 별표. 그래서 단선적 관계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만 썼기 때문에 했는데 요 지울게요. 자, 그럼 다시 칠판 잠깐만 보시면 실질적인 정책에 영향을 주는 게 무슨 요인이냐? 정치 요인이냐? 사회 경제 요인이냐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그랬죠. 자, 키와 로커드는 자 보세요. 어떤 환경이 변화하면 오로지 어디에만 영향을 준다? 정치 요인에만 영향을 주고 그것이 정책 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쭉 하나의 관계로 가니까 무슨 모형이에요? 단선적 모형이죠. 요걸 한번 써놓으면 좋습니다. 무슨 모형이에요? 단선적 모형이죠. 단선적 모형입니다. 환경의 변화는 오로지 어디에만 영향을 준다? 정치에만 영향을 준다. 다시 오로지 어디에만 영향을 준다? 정치에만 영향을 준다. 맞죠? 단선적 모형입니다. 근데 자 완전히 정반대가 이거죠. 루이스와 백은 사회 경제적 환경이 어디에도 영향을 주고 정치에도 영향을 주고 어디에 영향을 준다? 정책에도 영향을 주고 이 두 사이의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없다라고 했죠. 저 단선적 모형하고 가장 대비되는 모형이 이거죠. 루이스와 도슨과 로빈슨입니다. 자, 패브리칸트 밑줄, 블레이저 밑줄. A. 사회 경제적 요인의 중요성 역설. 특히 이제 소득이 중요합니다. 소득. GDP죠. 다른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같은 것들이 어떤 중요하다는 것이고, 도슨과 로빈슨 별표 경제적 자원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자, 정치 체제와 정책 변화는 가짜다, 허위다, 슈퍼리어스. 무슨 관계? 허위 관계. 무슨 관계? 허위 관계. 크누드와 매크로는 무슨 관계? 혼합 모형. 무슨 관계? 혼란 관계. 허위 관계와 자 칠판 보시면 여러분 허위 관계와 혼란 관계의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정치 요인이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정하면 무슨 관계? 혼란 관계죠. 허위 관계는 뭐와 뭐 사이는 전혀 관계가 없다? 정치 변화와 정책 변화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죠. 무슨 관계? 허위 관계입니다. 허위 관계. 됐습니다. 거기 매크론과 크누드와 매크론 근처에다가 요 루이스라는 학자 한번 적어주시고 LEWIS 루이스라고 한번 적어주시고 루이스와 백이라는 학자도 있는데 가끔 시험에 한번 나옵니다. 요즘 넣어보시면 되겠고 자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요? 허위 관계냐 혼란 관계냐 다시 무슨 관계? 허위 관계냐 혼란 관계냐가 중요합니다. 비판. 정당 간 경쟁 같은 단순한 요소만 즉 계량화가 곤란한 정치적 변수는 과소평가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만 넣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변수 간의 수준 차이 별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잘 안 맞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의 정책 의지만 있으면 정책이 확확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외부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바뀌어도 정책이 바뀌는 게 쉽지 않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정책 의지라는 거는 통계 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계량화가 힘들어서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변수가 아주 많다는 거죠. 상위 수준은
맞자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옆에다가 총액 동그라미. 사회 경제 요인 쓰시고 세부액 정치 요인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자, 정책이 요만큼 조그맣게 하다가 정책에 더 많은 정책을, 자 여러분 잡으세요. 더 많은 정책을 할 수 있다는 이 총액 수준은 우리나라의 GDP나 국민 소득과 같은 사회 경제적 변수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이 정책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정치가의 행위로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그지? 우리나라 예산이 많아지면 여러분 당연히 어떻습니까? 당연히 사업이 많아지겠죠. 근데 자 보세요.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이때는 요렇게 많이 하다가 지금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총액은 사회 경제적 변수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이 하던 정책이 총액이 늘어났는데 이게 줄어들었어요. 그죠? 이거는 정치가들이 예산 결정을 할 때 이건 필요 없다고 해서 줄인 거죠. 세부 사업들의 관점에서는 자, 총액 수준의 분석을 하면 뭐가 다 맞아요? 사회 경제적 요인이 다 맞죠. 각각 어떤 사업을 할까 말까는 누가 결정한다? 정치 행위자들이 결정한다. 그래서 둘 사이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죠? 거기 공식적 참여자 동그라미 입법부 국회 입법권 예산 심의 결산 승인 해임 건의 해임 의결권 아닙니다. 알았죠? 해임 의결권 아니에요. 차이는 뭐냐면 여러분 해임 건의는 건의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해임을 하든 안 하든 자유지만 해임 의결권은 뭐가 없다? 구속력이 없어요. 알았죠? 의결권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알았죠? 국정조사 감사. 대통령은 대통령령 제정, 임명권, 비상대권. 작년에 그거 비상계엄 했다가 혼났잖아요. 그죠? 행정관료, 경험, 전문성, 이익집단 연계, 집행권. 4번 사법부, 법원, 헌법재판소. 여러분 이게 헌법재판소 옆에다가 탄핵 심판이라고 쓰세요. 옆에다가 CF 해가지고 탄핵 소추 쓰시고 국회 쓰세요. 좀 구분해야 됩니다. 그죠? 탄핵 한번 해주세요라는 탄핵 소추는 누구의 권한이다? 국회의 권한이죠. 탄핵 심판은 누구의 권한이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이죠. 결산 검사는 감사원의 권한입니다. 회계검사 옆에다가 결산검사라고 쓰시고 결산검사는 누구의 권한이다? 감사원의 권한이지만 결산 승인은 누구의 권한이다? 국회의 권한이거든요. 권한에 대해서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비공식적 참여자가 있는데요. 이익집단, 이익표출, 뭐 시위나 로비하죠. 정당은 이익결집, 당정협의를 하는데 요게 정당이 많이 나옵니다. 정당은 무슨 참여자? 비공식적 참여자. 정당은 무슨 참여자? 비공식적 참여자. 시민 참여, 전문가, 언론, NGO, 정책 공동체. 이 정도 대충 보시면 되겠고요. 잠깐만 페이지를 이게 아이패드가 좀 안 좋은 점이 금방 이 겁니다. 찾기 어렵다는 거죠. 우리 교재 129페이지 잠깐 가보시죠. 교재 129페이지. X와 Y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것은 정책 평가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 그랬죠. 그죠? 근데
x와 y, 거기 보시오. 그림 보면 독립변수인 x와 종속변수인 y 사이에 영향을 주는 제3의 변수가 많이 있죠. 그죠? 옆에 허위 변수는 뭐라고요? x와 y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게 바로 무슨 변수? 허위 변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x, y 변화 전부를 설명하면 무슨 변수? 허위 변수죠. 그죠? 혼란 변수라는 거는 x와 y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있는데 그걸 더 크거나 작게 보이게 해서 정확한 관계를 혼란스럽게 하니까 무슨 변수? 혼란 변수. 혼란 변수. 혼란합니다. 일부만을 설명합니다. 그죠?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자, 갑니다. 여기. 허위 변수는 정치와 정책 사이의 관계를 다 설명해버리니까 둘 사이의 관계가 있어, 없어요? 관계가 없는데 굳이 거지처럼 이게 잘 안 보이잖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이 둘 사이에 관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관계가 있어, 없어요? 없어. 무슨 변수? 허위 변수. 둘 사이의 관계는 무슨 관계? 허위 관계. 여기는 관계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더 커지거나 작아지니까 관계 값을 계산하기가 혼란스럽죠. 무슨 변수? 혼란 변수. 그럼 제3의 변수는 이 둘 사이의 관계의 전부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설명하죠. 됐습니다. 억제 변수는 억제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예요? 있는데 없게 보이면 억제죠. 왜곡을 하는 거는 방향을 바꾸는 거. 맞죠? 왜곡은 뭘 바꾸는 거? 관계의 방향을 반대로 하는 거. 이 두 개는 잘 안 나온 거예요. 다시. 허위 변수와 혼란 변수가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다시 무슨 변수, 무슨 변수? 허위 변수와 혼란 변수가 시험에 아주 잘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행 변수는 뭔지 아시겠죠? x 앞에 있으면 선행 변수죠. 매개 변수는 x 뒤에 있고 y 앞에 있으면 양자를 뭐 해줘요? 매개해 주죠. 맞죠? 매개해 줍니다. 구성 변수는 추상 개념, 포괄적 개념 줄 밑에다가 추상 개념 써보세요. 추상 개념. 포괄적인 추상 개념 상위 변수를 하위 변수로 정확하게 조작적 정의를 했는지, 다시 정확하게 뭐 했는지, 조작적 정의를 했는지, 예를 들고 나와있죠. 그죠? 교육 수준을, 사회 계층을 이렇게 잘 나눴는지를 보는 것은 무슨 변수다? 구성 변수라고 그럽니다. 자 보세요. 조절 변수는 시험에 딱 한 번 나왔는데, 잘 보세요. 자 보세요. 이런 거. 그러니까 Z는 X, Y 해서 요 둘 사이에, X, Y 사이에 영향을 주는 X, Y, 여러분, X, Y, 당신하고 나 빼면 모두 다 뭐라고 해요? 제3자라 그러죠. 당신은, 얘하고 얘를 뺀 모든 요소는 무슨 변수? 제3의 변수란 말이죠. 제3의 변수에 가장 문제되는 게 뭐라고요? 허위 변수와 혼란 변수고. 자, 근데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 해야죠. 이거는 무슨 변수야? 조절 변수. 요거하고 그림이 좀 다르죠? 요 Z는 X와 Y의 이 관계에만 영향을 주죠. 요 Z는 X에도 영향을 주고 Y에도 영향을 주죠. X, Y 사이에 이 관계에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다르죠? 이거하고도 다르죠? Z, X, Y는 이거는 선행 변수죠. X, Z, Y는 매개 변수죠. 요거는 중간에 들어온 거고, 요거는 요 두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거죠. 예를 들면 공부 시간하고 성적은 여러분 정비례 할까요? 반비례 할까요? 아니면 아무 관계가 없을까요? 가장 여러분, 자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조절 변수가 뭐예요? 집중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조절 변수죠. 근데 집중력이 공부 시간이나 성적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 다 영향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 시간하고 성적이라는 이 둘 사이의 관계에는 뭐가, 왜 이걸 이름을 조절 변수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공부 시간에 집중력을 발휘하면 성적을 잘 조절해 주잖아요. 조절 변수. 그래서 이 그림 하나 그려주시고, 그죠? 그래서 조절 변수는 X와 Y 상호작용 효과에 나타나는, 그래서 상호작용 효과에 나타나는 것이 우리 조절 변수입니다. 조절 변수.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가 84페이지. 다시 올라가서 85페이지 갑시다. 자, 갑니다. 1장 의의에서 역사를 하고 성격을 하고 정책 유형을 한 다음에 약간 이제 정책학에서 생뚱맞은 논쟁. 진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무슨 요인이다? 정치 요인. 그럼 정치 요인을 강조하면 공식적 참여자와 무슨 참여자를 연구할 수밖에 없다? 비공식적 참여자를 연구할 수밖에 없죠. 에이, 무슨 소리 합니까?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무슨 요인이다? 사회, 경제 요인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누구? 도슨과 로빈슨은 아무리 정치 요인이 바뀌어도 정책 변화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죠. 여기까지 했고요. 우리가 했던 것처럼 우리 정책학을 처음으로 주장했던 사람은 라스웰인데, 라스웰은 뭐라 그랬다? 정책 뭐에 대한 연구? 과정에 관한 연구라 그랬죠. 첫 번째 정책 과정은 정책 의제 설정입니다. 사회 문제가 정부 의제가 되는 일련의 과정을 봤는데 맨 처음에 등장한 학자가 콥과 엘더입니다. 콥과 엘더는 꽤 그렇듯해요. 한번 볼게요. 자, 세 가지의 경우가 있대요. 사회에는 아주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게 어떤 촉발 장치를 만났을 때 또는 주도자를 만났을 때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된대요. 집단 간에 격렬한 논쟁 상태가 발생하는 것. 과연 저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정부가 해야 되는 말은. 그런데 하다 보면 야, 이거는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라고 여러 집단이 합의하면 무슨 의제가 된다? 공공의제가 된대요. 그러면 이걸 정부 내부에서 받아주면 무슨 의제가 된다? 정부 의제가 됩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니까 정부 의제, 공식 의제, 제도 의제, 행동 의제라 그래요. 이런 거는 딱 봐도 어떻습니까? 바깥에서부터 주도했으니까 무슨 주도형? 외부 주도형이에요. 다시 무슨 주도형? 외부 주도. 느낌 있죠? 외부 주도.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것보다는 사회 문제가 있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야, 이거 해야 돼. 정부 의제로 설정해버려요. 그러면 국민들이 와, 그걸 왜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캠페인, 홍보를 통해서 공공의제화 또는 공중의제화를 시도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국민의 관심을 동원해서 그 정책이 필요함을 알리기 위해서 한단 말이지. 자, 그리고 우리가 무슨 형?
동원형이라고 그래요. 왜 동원형이라고 그래요? 국민의 캠페인 홍보를 통해서 국민의 관심을 뭐 하기 위해서? 동원하기 위해서 한다. 무슨요? 동원형이라고 합니다. 동원형. 자, 근데 어떤 것은 이렇게 하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캠페인 홍보가 없어요. 공공의제와 공중의제가 없어. 무슨 말입니까? 국민이 알면 곤란한 거야. 왜? 괜히 논란만 일으켜요. 남북 정상회담 한다 그러면 또 우리나라 막 격렬하게 사회 집단 간에 싸우겠죠. 무기 구매한다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또 격렬하게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엄밀하게 접근을 해서 의제 설정안 된다. 무슨 접근형? 내부 접근형이라고 그래요. 꽤 잘 만들었는데 피터 메이, 라메시라는 학자들은 요거 좀 애매하다. 이 사람들은 요렇게 틀을 갖춰서 다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자, 한번 봅시다. 민간이 의제 설정을 주도할 수 있지만 정부가 주도할 수 있죠. 자, 대중의 관심이 높은 걸 수도 있고 낮은 걸 수도 있죠. 자, 민간이 주도하고 관심이 높은 것이 바로 무슨 주도형이에요? 외부 주도형이겠네요. 이거는 그럼 당연히 이거는 내부 접근형이겠다, 그죠? 일단은 누가 주도하니까? 민간이 주도하잖아요. 민간이 주도하니까. 자, 근데 자, 정부가 주도하는데 관심이 낮으니까 캠페인 홍보가 필요하죠. 여기가 무슨 형이에요? 왜 캠페인 홍보를 한다? 국민의 관심을 동원하기 위해서 한다. 이건 뭘까요, 이거? 대중의 관심이 높은 사회 문제나 이슈 중에서 정부가 의제를 설정하는 것이 굳히기형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왜 이런 거 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의 지지를 공고화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형? 굳히기형. 여기까지가 의제 설정이 되는 일련의 연구들의 내용인데, 옛날에는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좀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설명력이 좀 부족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론 중에 엄청 재밌는 이론이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는 진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킹던은 팔러스 윈도우 모델입니다. 그럼 이제 한번 해보세요. 번역해보세요. 이거는 정책이라고 다 번역하겠죠. 윈도우는 어떤 분은 창, 어떤 분은 창문. 그래서 무슨 이론? 정책 창 이론, 정책 창문 이론. 그래서 문책기. 자, 다시 이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진짜 중요합니다. 자, 시작합시다. 문책기. 시작. 문책기. 어떤 사회 문제가 있고요. 해결책으로서 정책이 있고 기회. 예를 들면 어떤 정치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게 중요합니다. 랜덤하고 무작위적인, 우연적인 의제 설정 내가 연구해봤더니 이 세 개가 따로 움직이다가 무작위적이고 우연적으로 결합하면 의제 설정이 된다는 식의 주장이 있어요. 이런 주장을 하는 정책 결정 모형이 바로 쓰레기통 모형인데, 쓰레기통 모형을 킹던은 우연적인 정책 결정이 있으면 우연적인 의제 설정도 있겠네 이렇게 해서 연구한 것이 바로 킹던의 정책 창 이론이에요. 정책 창문 이론입니다. 요 세 개를 외워야 됩니다. 다시 뭐라고요? 뭐가 결합된다? 문제가 떠다니고 정책이 떠다니다. 기회가 있었을 때 세 개가 동시에 결합됐을 때 뭐라고요? 세 개가 동시에 결합되었을 때 정책 의제가 설정된다는 킹던의
정책 창이론, 정책 창문 이론이 있습니다. 요게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고요. 나머지 모형 중에서 엄청 재밌는 거는 이겁니다. 사회 구성주의. 시험에는 잘 안 나와요. 포자 모양, 이슈 관심 주기, 동영화. 요거는 딱 한 번 나왔는데 설명 들으시면 되고요. 요거는 여기 굳히기. 전통적으로 요게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동원형과 내부 접근형의 가장 큰 차이는 뭐가 있고 없다? 공중의제와 공공의제가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거죠. 됐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갑니다. 자, 정책의제는 사회문제가 정부의제가 되는 과정, 콕가일더 밑줄, 사회문제, 촉발장치, 쟁점, 공중의제가 됩니다. 그죠? 소셜 이슈, 사회적 쟁점이라 하게 돼요. 알았죠? 공중의제, 퍼블릭 아젠다는 무슨 의제? 공중의제, 공공의제라고 하게 됩니다. 공공의제, 정부의제. 됐죠? 공식 동그라미, 제도 동그라미, 행동 쓰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밑에 보면 나와있죠. 그죠? 갑니다. 체제의제, 표에 체제의제 찾았습니까? 체제의제 체크. 체제의제는 환경의제고, 공중의제고, 공공의제고, 토의의제입니다. 밑에 제도의제는 정부의제고, 공식의제고, 행동의제죠. 둘 사이의 차이를 알겠죠? 정부 바깥에 있으면 체제의제, 환경의제, 공중의제, 공공의제, 토의의제죠. 정부 안에 있으면 제도의제, 정부의제, 공식의제, 행동의제입니다. 밑에 보시죠. 외부 주도형. 밑에 표 프레스 맞죠? 정부 입장에서는 사회 행위자들이 이 의제를 설정하라고 뭐 한 거? 강요한 거죠. 그래서 강요된 문제. 평등 선진국 체크. 얘는 요즘에 잘 안 넘어가시죠. 동원형 동그라미. 선택한 문제, 초이스 맞죠? 적극적인 홍보와 캠페인. 밑에 무슨 의제화가 있다? 공중의제화. 공공의제화 밑에다가 공중의제화라고 써보세요. 공공의제화나 공중의제화가 있으면 바로 동원형입니다. 이걸 왜 한다고요? 국민의 관심을 뭐 하려고? 동원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후진국 동그라미. 후진국. 대통령 동그라미. 옆에 내부 접근형입니다. 음모형이죠. PR 캠페인 없음 발표. 공공의제화. 또 무슨 의제화? 공중의제화가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시간 여유가 없거나 곤란한 거. 뭐 무기 구매라든지 남북 정상회담 같은 것들인데, 자, 불평등 사회 중간 관료 동그라미. 자, 외워야 됩니다. 내부 접근형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는 언제라고요? 어떤 사회에서? 불평등 사회에서 누가 주도한다? 중간 관료가 주도하면 무슨 접근형? 내부 접근형. 동원형은 후진국에서 누가 주도한다? 대통령이 주도합니다.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 피터 메이는 구치기형만 보면 되죠. 구치기형 별표. 지지의 공고화 밑줄. 대통령이 여러분 잡으세요.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한 3개 정도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제가 아는 거는 자, 대통령이 여러분 지지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딱 하면 되는지 아세요? 바로 촉법소년 나이 낮추겠다. 우리나라의 촉법소년 나이 낮추는 거에 찬성하는데 80%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대통령 지지율이 확 올라가요. 다시 사회에 높은 관심이 있는데 그걸 정부가 주도해서 의제 설정하면 무슨 형? 구치기형. 다시 무슨 형? 구치기형입니다. 구치기형. 지지의 공고화. 최근 모형 중에서 강조되는 것은 사회 구성주의. 사회 의미 구성. 자, 여러분, 우리 요즘에 애완견이라는 말 쓰면 참 사회적 맥락 없는 사람이죠. 무슨 동물?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이 동물의 개에 대해서 사회적 의미와 구성이 달라지고 있죠. 그러면 개 장례식장이라든지 상속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법률안 개정안이 나오는 것들도 사회적 뭐가 달라졌기 때문에 의미와 구성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무슨 주의? 사회 구성주의. 다시 무슨 주의? 사회 구성주의. 포자 모형은 외부 조건 별표. 곰팡이 균이 여러분 엄청나게 파워풀해도 외부의 온도하고 안 맞으면 그게 발효할 수가 없죠. 곰팡이 균이라는 그 내적인 속성보다는 외부 조건과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무슨 모형? 포자 모형입니다. 이슈 관심 주기. 생애 주기 X 시험 나왔습니다. 이슈는 생애 주기가 아니라 무슨 주기가 있다? 관심 주기가 있다. 우리 여러분 지금처럼 7월, 8월에는 여러분 수해가 문제가 되지만 12월에는 또 우리나라 폭설이 문제가 되죠. 6월, 7월에는 비가 문제가 되지만 12월에는 눈이 문제가 됩니다. 관심 주기가 있죠. 혁신 확산 이론 넘어가고 동형화 모방 동그라미 밑에다가 지역 축제 한번 써보세요. 지역 축제. 이런 것도 다 그런 거죠, 그죠? 뭐 각종 축제 같은 것들을 왜 할까요? 옆에 다른 자치단체 했던 거 따라하는 거죠. 모방하는 거죠.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뭐 여러분 사실 인천시의 천원주택이라는 정책도 사실은 뭘 모방한 겁니까? 다른 자치단체의 정책을 모방한 거죠. 의제 설정은 어떻게 된다? 다른 나라나 다른 자치단체 걸 따라한다는 거야. 무슨 이론? 동형화 이론입니다. 동형화 이론. 시험엔 잘 안 나와요. 5번 별표. 5번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A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문자 동그라미. 정책 해결책 할 때 책자. 기회는 정치입니다. 상호 관련 없이 흐르다가 별표. 그래서 팔러스의 스트림 모형이야. 흐름, 스트림. 흘러간다 뭐라고요? 팔러스의 스트림 모형이라 하기도 하고 정책 창 모형이라 합니다. 우연적, 무작위적, 랜덤 별표. 우연적이고 무작위적이고 랜덤하게 결합. 정권교체나 선거, 국정감사, 극적 사건 등이 나타나면 갑자기 의제 설정이 되는 현상을 설명합니다. 바로 무슨 모형? 정책 창문 이론입니다. 우연적이고 무작위적 결합이 중요해요. 알았죠? 정권교체, 선거, 국정감사, 극적 사건. 요게 정치야, 정치 또는 기회입니다. 기회. 요걸 잘 연결하고 문을 여는 사람을 팔러스 엔터프레뉴어라고 그래요. 5번. 한 번 열리면 다시 열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알았죠? 그러니까 그걸 잘 열어줘야 됩니다. 왜 정책 창문 이론이라고 하느냐 하면 이것을 설명할 때 우리가 여러분 창문을 언제 엽니까? 그냥 갑자기 날씨가 더우면 창문 열고 추우면 창문 닫죠. 뭐 체계적으로 계획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연적이고 무작위적입니다. 6번. 바로 쓰레기통 모형은 우연적 정책 결정 별표. 여기는 문책 참기야. 문제, 정책, 기회, 참여자. 여기는 참여자가 있죠. 그래서 자 이거 외워야 됩니다. 자 갑니다. 문책 기면 의제 설정입니다. 알았죠? 문책 참기면 정책 결정입니다. 잉글랜과 슈나이드는 사회적 구성이 나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객관적이고 실정적인 분석이 아니라 그 문제가 주는 그 집단이 주는 사회적 의미에 따라서 의제 설정이 달라진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회적 이미지가 긍정적이고 힘도 강한 경우에는 과학자, 퇴역 군인, 노인층. 이미지가 부정적인데 힘이 강한 거 부자, 노동조합, 소수민족. 그리고 우리나라 여러분 요즘에 귀족 노조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귀족 노조라는 거는 노조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 좋아진 거야? 나빠진 거야? 나빠지는 거죠. 그러면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의제를 설정하자 그러면 진짜 중요한 의제라도 설정이 잘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야. 그 정책 의제의 대상 집단의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회적 뭐가 결정해 준다? 이미지가 정책 의제 설정을 결정해 준다는 거죠. 바로 사회적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도 안 좋고 권력도 낮은 거는 범죄자죠. 이미지는 좋은데 권력이 낮은 게 어린이, 장애인, 청소년 맞죠? 됐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6번. 정책 설계는 기술적인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죠. 그 문제에 관한 사회적 이미지와 의미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정책 의제 설정을 좌우하는 요인은 너무 쉬운 거니까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넘어가고요. 자, 잠깐 쉬었다 합시다. 눌러줘. 우리 조금만 한 30분만 했다가 바로 쉴까?